자, 71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죠? 옳은 거 물어봤네요. 건축허가. 원칙적 건축허가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아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빠졌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번 층수가 21층 이상의 연면적비가 10만 주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하고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아야 되고요. 기타 지을 때는 도지사의 건축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기타 지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도에서는 시장군수죠. 단 시장군수가 허가돼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지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3번 건축은 기속행정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정한 요건에만 부당하면 허가권 어떠한 경우도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아니죠. 어떤 경우가 아니죠. 어떤 경우가 아니라 허가를 거절할 수 없는데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겠습니다. 첫째,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부적합한 경우죠. 또 하나 어떤 경우? 방제지구, 자연, 재위험 개선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상습, 칭수나 침수 우려가 있어서 지하실 등을 거실로 이용하거라든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을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건축이 1년에 공사 착공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 1년에 공사 착공해야 됩니다. 위반한 경우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건축을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될 사유. 첫째, 건축 미착공, 공사완료 불가입니다. 1년에 공사 착공하지 않았던 경우, 두 번째 공사완료 불가능한 경우는 취소해야 되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뭐다? 위반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 지정공간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허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3층 이상에는 연면적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도지사 산승을 받는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서 도지사 지정공간지역. 그럼 여기는 일산기역하라고 그랬죠. 거기는 모든 위락시설과 모든 숙박시설 사전승인 사입니다. 자연환경, 수질보존을 목적으로 도지사 지정공간지역 하면 양평기역하라고 그랬죠. 거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 시설이잖아요. 5가지 시설. 자, 그래서 이거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서 지정공간지역이 하면 위락시설 18시설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필요가 없어요. 5번 건축하는 대물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건축하는 대물적 행위에 속하면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허가받은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전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건축은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대물적 행정행위. 따라서 여기는 이전이 가능해요. 이전했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 이전에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 되겠네요. 72번 건축 관련된 설명이 틀린 거. 1번 사전결정 신청 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의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사전결정. 2번 허가받는 때는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개발행 허가, 산속의 목욕탕 기억나시죠? 개발행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세 가지 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사도개설 허가 간주되죠? 현장 사무소 지어야 되겠죠?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간주됩니다. 또 통행이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저렴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 하천 위에 있던 하천 점용 허가 이것들이 간주된다고 그랬죠? 단 소방설비 설치 신고는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3번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유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허가권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유로 위락시설, 숙박시설. 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일산 백석 나이트클럽 사건이었죠? 일산 백석 나이트클럽 사건.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의사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도 인정할 때는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권자의 건축이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도 인정할 때는 2년의 기간 동안 허가권자의 건축이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나요? 국토교통부의 시도의사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이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가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자,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뭐냐? 첫째, 건축, 허가를 제한하든가 또는 뭐를? 착공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착공을. 여기서 제한은 누가 합니까?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시도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건축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는 첫째, 특별시장이 하는 경우 있죠? 광역시장이 있죠.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게 허가권자예요. 그러면 국장은 어떤 이유로? 첫째,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죠.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지면 제한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는 요청이 한 경우죠. 누가 요청한다? 요청은 주무장관이에요. 이때 국장은 누구? 국장은 여기 허가권자입니다. 국장은 전부 허가권자 이 사람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또는 주무장관 요청이 있었던 경우 허가권자에게 건축을 해주지 말라 또는 건축을 해주고 착공시키지 말라 건축을 착공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여기는 지역 계획 지역계획이나 또는 도시 군 계획입니다. 도시 군 계획 지역계획 도시 군 계획 지역계획은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여기에 시장수구청장이죠. 시장수구청장. 시장수구청이 건축하거나 착공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이때 제한할 때는 뭘 거쳐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요. 의견 청취.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을 거쳐야 됩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단 1회 하나여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죠. 여기는 1회 하나가 없어요. 2년 이내고 1회 하나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에서는 도지사 제안했으면 국장한테 뭐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받은 국장은 그 내용이 지나치다 싶으면 특별시장에서 도지사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건축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자, 이 문제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시도의사고 그러면 안 돼요. 시도의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특별시장, 도지사는 시장수구청장입니다. 여기 시장수구청장.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또 여기 1회 하나요. 이게 없어요. 1회 하나요. 2년 이내입니다. 자,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요거 건축과 착공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는 시도지사 빠져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2년의 기간 동안 허가권자의 건축이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았습니다. 5번 허가권자로부터 건축을 받은 건축 중 1년의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 위반된 경우 건축을 취소해야 합니다. 또 건축 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이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 시장건축에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 미, 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걸 한주가 되죠. 자, 건축 신고사항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한 8차례 이상 출제됐던 거죠. 자, 첫째 뭐였습니까? 바닥면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죠. 바닥면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두 번째, 비도시에서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죠. 단, 지구단위 계획이나 방제지구 등 재해 취약적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수선이죠.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수선. 네 번째,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수선. 다섯 번째,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이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입니다. 여섯 번째, 3m의 증축이죠. 3m 이하. 일곱 번째, 공업적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 어디? 산업형. 여기서 층수가 2층이라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인 공장의 건축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어디에서? 읍면적에서 농수산용으로 창고는 200, 축사작물에서 4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이게 신고사항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2층 건축물에서 연면 200제곱미터 건축물의 대수선. 층수가 신고하면 건축을 받은 것으로 관련된 사항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층수가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대수선이죠. 2층은 좋은데 연면적 200이면 200에 딱 걸렸네. 딱 걸렸기 때문에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2번 공업자원에서 층수가 2층이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건축이죠. 좋습니다. 관리자원에서 2층 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150제곱미터인 단독주택 신축. 관리적 비도시적이죠. 층수가 3층 미만이죠. 연면적 2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좋습니다. 단 여기가 방제지구이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 등 제취약지역일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연면적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죠. 건축물 높이 2m 증축, 3m의 증축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네요. 신고대상 건축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4번 요 문제죠. 건축과 착공의 제한. 틀려서는 안 되겠네. 틀린 거.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하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좋습니다. 2번. 특별시장 관리상 도시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을 이유로 시장구수 구청장의 건축하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은 즉시 보고해야 된다. 좋습니다.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은 그 내용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제한기간 2년 이내죠. 1회 하나가 없어 2년 이내 1회 하나에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좋습니다. 앞에 1회가 없다고요.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하나에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 5번 건축 착공이 제한된 경우 제한 내용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한 내용을 공고해야 되겠죠. 제한 내용을 공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건축 용도분리상 그 연계에 바른 거. 용도죠. 예식장, 장례식장, 잠실 야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예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좋아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입니다. 잠실 야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잠실 야구장, 월드컵 축구장, 이거 운동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를 간 적이 있다면 뭐 하러 갔습니까?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 쳐다보기 위해서 갔죠. 바라만 보러 갔단 말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이나 잠실 야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 따로 있죠. 틀렸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종교집회장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집회장 공연장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맞아요. 그러나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입니다.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딱 같죠. 500제곱미터 미만 둘 다 이종 근생입니다.
500주민다 미만일 때 이종 건설인데 500주민다 이상이 되면 하나는 종교시설, 하나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뀐다는 기억하시고 공연장이 야외에 있다. 야외 공연장 그러면 이거마다 관광 휴게시설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용원, 미용원, 의원, 한의원 300주민다 미만의 휴게시설은 일종건생이다. 이용원 일종건생, 미용원 일종건생, 세탁소 일종건생입니다. 의원 일종건생이죠. 의원은 일종, 병원은 의료시설, 동물병원은 이종건생,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다시 의원은 일종, 병원은 의료시설, 동물병원은 이종건생,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이런 뭐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안마원은 일종이고 안마시 있을 수는 2종이죠. 안마원은 1종, 안마시 있을 수는 2종. 300주민다 미만의 휴게음식점은 1종, 300주민다 이상의 휴게음식점은 2종. 그래서 여기는 전부 1종건생 좋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의료실이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장의사는 장의사, 2종건생. 장의사는 2종건생이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입니다. 화장시설, 봉안당은 묘지 관련시설입니다. 묘지 관련시설. 단 봉안당이 교회나 사찰내에 있으면 이건 우리가 종교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장의사는 이종건생, 화장장, 봉안당, 묘지 관련시설, 봉안당이 교회에 있으면 종교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하세요. 오피스텔, 유스호스텔, 500주민에 있어 다중생활시설은 공인중개 사무실은 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500주민에서 다중생활시설은 500주민 다중생활시설은 뭐다? 이건 숙박시설. 500주민 미만은 이종건생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500주민 이상이면 뭐다? 일반 업무시설이죠.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500주민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뭐다? 요건 숙박시설. 500주민 다중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일반 업무시설. 500주민 미만이면 이종건생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은 3번 되겠네요. 76번.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변경 중 특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시장구 소장이에요. 건축물 대장, 기상 변경 시에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옆에다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위로 올라가는 것은 허가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신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신고사항. 같은 시설군이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그건 우리가 두 가지 썼는데 첫째, 이건 동일한 호 간의 변경입니다. 같은 호 간의 변경. 같은 시설군에서 호가 같은 경우. 두 번째, 근생 상호 간의 변경입니다. 근생 상호 간의 변경.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째, 판매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하면 어디 속합니까? 판매시설, 영업시설군이죠. 이게 속해요. 뭘로?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위락시설은 어때요? 문화 및 집에 속하죠? 위로 올라가네요. 신고사항 되겠네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영업시설군. 군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영업시설군. 신고사항이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전부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고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서 단독주택 전부 다
단독주택은 같은 호네, 같은 호.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건축물 대장 지상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한호를 다중생활시설로 400제곱미터, 한호는 일종근생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다중생활시설 400제곱미터 2종 근생이죠.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시설군이 이게 영업시설군에 속한다고 그랬죠. 영업시설군. 위로 올라가죠. 허가사항입니다. 공장을 장례식장으로. 공장, 장례식장으로. 자, 공장은 어디에? 산업등 시설군.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산업등 같은 호는 아니죠. 건축물 대장 지상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용도빙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죠.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시험지표대로 써놓으시고 이걸 보면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77번 갑니다. 건축물 대지가 두 개에서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좋지죠.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좋지. 잘못된 건 물어봤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대지와 과반에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는 그러지 않다. 그렇죠. 한 필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면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대지의 과반입니다. 단 녹지역은 각각입니다. 2번. 1000제곱미터 한 필지 대지 600제곱미터가 자연녹지적, 400제곱미터 준주지역에 걸치는 경우라면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자연녹지역을 정한다. 녹지적과 걸쳤으면 언제나 각각이죠. 녹지역 크든 작든 언제나 각각입니다. 3번. 건축물이 미관지역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다 미관전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건축물이 미관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과 대지정부, 건축물과 대지정부에다 미관전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 건축물 전부죠.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다만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되는 경우는 각각 행하지 않는다. 5번. 대지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용도의 성격 등의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조례가 적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다 소용이 없다. 집안채 조례가 따르지 정하면 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한 필지 대지와 둘 이상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있다면 원칙은 대지의 과반, 큰 쪽, 녹지지역과 걸쳐있으면 언제나 각각, 건물이 미관지역에 걸쳐있다,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미관, 건물이 방화지역에 걸쳐있다, 건축물 전부에다 방화. 단, 방화벽이, 경계벽이 방화벽이면 각각. 그리고 조례가 적용방을 달리 정하면 그해야 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과반, 녹지역과 걸쳐있으면 각각, 미관지역에 걸쳐있으면 대지와 건축물 전부에다 미관, 방화지역에 걸쳐있으면 건축물 전부에다 방화, 경계벽의 방화벽은 각각. 단 조례가 정하면 항상. 정답 2번 되겠고요. 건축선이죠.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건축선 1번.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 접합물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통상은 대지와 대지 경계선. 자, 대지와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와 도로 경계선입니다. 대지와 도로 경계선.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대지와 도로 경계선. 2번.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도로 모퉁이의 대지의 경우 두 개의 도로가 모두 8m 미만이고 교착이 120도 미만인 경우에 하나의 가각전제를 한다. 그렇습니다. 도로 모퉁이에서 가각전제죠. 도로 모퉁이에서 가각전제는 두 개의 도로가 모두 8m 미만이고 교착이 120도 미만인 경우에 가각전제를 합니다. 이 경우 후퇴한거는 최소 2m, 최고 4m이고요. 대지면 산전시 제외되죠. 제외되는 면적 최소 2제곱미터, 최고 8제곱미터입니다. 도로 너비와 후퇴하는 거리는 반비례하고 교착하기의 크기와 후퇴하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정확합니다. (3번)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 시장구 수호처는 건축 위치정비,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적이 하나요. 건축 임원을 지정할 수 있죠. 이게 지정건축선입니다. 도시적. 이때 대지면적 산전시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수의 대지 부분을 대지면적에 포함시켜줍니다. 포함.
용적률 완화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금 2번을 다시 볼까요? 두 개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도로 모퉁이 대지의 경우 두 개 도로 모두 8m 미만이고 교차의 120도 미만인 경우에 가각전이란다. 좋아요. 이 경우 후탕거리는 최소 2m, 최고 4m이고 대지면서 제대면 최소 2제곱미터, 최고 8제곱미터죠. 도로 너비와 후탕 거리는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즉 도로가 넓으면 후탕 거리가 길다고요. 정비례이고 교차각의 크기와 후탕 거리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3번 맞고 4번 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 경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한다.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 경계선 아니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되죠. 다만 지표하에 보면 그래야지 않습니다. 건축선. 5번 지표로부터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이 열고 닫았을 때 건축 수직면을 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표가 아니고 도로면으로부터 4.5m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았을 때 건축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79번 건축 높이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 높이는 용적률에서 간접적인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용적률 건물의 층수를 간접 제한하기 때문에 2번 최고 고도지간의 건축물은 도시군 관리 계획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한다. 기억하세요. 최고 고도지는 도시, 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됩니다. 이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국토계획법. 3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는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선로부터 조례 정하는 거리상을 띄어서 건축된다. 그렇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는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에 인접되는 정남쪽으로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해 조례가 정하는 거리에 단 예외적으로 그 지역이 집단적인 개발 예정 지역이거나 또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됐거나 또는 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격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중심사업적과 일반사업적 안에 어떠한 건축물도 일조권 적용되지 않는다. 중심사업적, 일반사업적 어떤 건축물도 일조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중심사업적과 일반사업적 어떤 건축물도 일조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번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80번 일조권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이죠. 적합하지 않은 건 물어봤네요. 1번 모든 건축물에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량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입니다.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죠. 2번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확보량 구체적 격리 거리는 대통령 영의자는 범위에서 건축 조례 정한다. 그렇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부터 정남쪽 얼마만큼 띄어야 되냐는 것은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죠. 대통령 영은 어떻게 규정했습니다. 그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 9m를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라고 되어 있죠.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으로서 조례.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에서 택지 개발 지구나 도시개발 등 집단적 개발 예정지역 또는 정북방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의 경우는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격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칙은 정북인데 예외적으로 정남향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것이죠. 4번 일조권에 대한 규제를 가장 강하게 적용받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5번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 적용 대상은 중심사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택, 모든 지역. 유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82번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는 조치 이행 강제미죠.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문서로서 사전 개고 절차를 거쳐 건축자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자, 허가권자 부과입니다. 뭐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개고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서 그리고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행위가 아니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2번 이행하면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돼 총 부과횟수는 5회를 넘지 못한다.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돼 총 부과횟수는 5회를 넘지 못한다. 아니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있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까지 감액이 가능한데 그 경우는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입니다.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3번 이행 강제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병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4번 건폐율 용적 위반한 경우 당해 건축물 1제곱미터당 지방세법상 시가표는 50%를 부과한다. 아니죠. 이게 개정됐죠. 올해 개정된 것인데요. 어떻게? 건축물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그 50%의 100분의 50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다시 곱한 금액이죠.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먼저 신고사항을 위반했다. 건폐율을 위반했다. 용적률을 위반했다. 허가사항을 위반했다. 신고사항 위반했으면 70%, 건폐율 위반했으면 80%, 용적률 90%, 허가상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1제곱미터당 시가표는 이게 소위 중요 사항 위반이죠. 중요 사항 위반 1제곱미터당 시가표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하고 거기다가 대통령 정의정하는 비율을 다시 곱해서 하게 됩니다. 7, 8, 9, 10 올해 개정된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만약 이것이 200만 원이었다. 50% 그러면 100만 원이죠. 위반 면적이 1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이게 얼마다? 1천만 원이죠. 그런데 신고사항 위반했다. 그럼 얼마? 700, 800, 900,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7, 8, 9, 10. (5번) 이행강령 부과한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한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 시정명령 이행했으면 중지되는 건 뭡니까? 부과가 중지되지 징수가 중지되는 게 아니야.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국세 빠져야 되고요. 지방세 체납처분이 아니죠.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82번. 특별건축경 물어봤죠. 틀린 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 기술, 수질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해서 주로 개발 예정 지역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 지정다 어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발리구, 또 국제행사 이런 것이죠. 그럼 반대해서 어디는 안 된다?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어디? 개발제한구역. 또 어디? 보전산지, 접도구역 이런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시의회에서 어떤 시장으로서 특별건축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국장시의회사 지정하죠. 국장시의회사는 여기서 어떻습니까? 얼마이네?
지정 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40일 내 중앙 도시계 내 시도 건축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4번 국토교통원 시도에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을 결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5번 특별건축이 지정되면 법, 관계법률 규정을 강화 적용하는 게 아니고 완화, 배제, 통합 적용입니다. 통합 적용. 특히 뭘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술작품 설치라든가 주차장 설치 기준. 미술작품 설치, 주차장 설치 기준 이건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이요. 특별건축에 지금 뭐가 간주되죠? 국토개발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시가 간주됩니다.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간주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 5번 되겠죠. 83번. 주택법상 주택 개념입니다. 자, 주택법이죠.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 좋습니다. 부속 토지를 말해요. 준주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거기에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4가지죠. 기숙사. 3번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수도권 지역을 제한 도시적 밖의 읍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정확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하고 끝내면 틀려요. 가로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립, 다수주택 구분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그 단위 규모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단위 규모. 단위 규모라는 것은 1호, 1세대당 최대 면적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여기 나서요. 단독은 호당 33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고요. 국민은 85,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단독주택은 호라는 표현을 쓰죠. 공동주택은 세대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이건 무슨 면적이냐? 주거 전용면적이야. 전용면적 기준. 그래서 단독주택은 호당 33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은 85,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그런데 이건 모든 주택이 아니죠. 이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주택 건설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아서 건축하는 경우 그러지 않다 하는 겁니다. 건축가. 주거 전용면적 기준.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이죠. 공동주택의 단위 규모는 똑같아요. 90평이야라고요. 90평이야.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적 내사나 300세대 미만이죠. 299세대까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며 아니죠. 이게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만 30세대 미만이면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건축허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미만이면 건축허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주택으로 구분한다. 좋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주택.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5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잠시 쉬어야 되겠네요.